시승격 70년 강릉. 그 시간들은 변화와 도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뚫리며 강릉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우뚝 섰고, 도시가 커지면서 경제도 문화도 눈부시게 성장했죠. 문양, 예향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강릉을 떠올릴 만큼 시민들의 자부심도 깊어졌습니다. 수도권과의 거리를 단숨에 좁힌 KTX 개통으로 강릉은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됐습니다. 연결은 기회를 낳고 기회는 도약을 이끌어냈죠. 이제 강릉은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관광도시를 넘어 신경제도시로, 환동의 물류의 중심지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100년의 도전, 시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항해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강릉의 숨은 보석, 옥계양을 아시나요?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오목한 만, 깊은 수심에 조차도 적어 10만 톤급 초대형 선박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동안 시멘트와 석탄만 실어 나르던 조용하던 항구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배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사람들 시선이 수평선을 향합니다. 구두를 정리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먼 길 달려온 손님 맞을 채비에 분주해지는 항구. 한편에서는 작은 배가 바다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항구로 배를 인도하는 예인선은 360도 회전이 가능한 날쌘돌이. 덩치 큰 배를 밀어주고 당겨주며 길 안내를 멋지게 해냅니다. 오늘 옥계양에 들어오는 배는 우드 펠릿을 실은 4,000톤급 오사카 보이저호. 자동차로 치면 초대형 버스가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는 셈인데요. 덩치 큰 배가 부두에 몸을 바짝 붙여야 하기 때문에 예선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이제 배를 부두에 단단히 묶을 차례. 파도나 바람에 배가 흔들리기라도 하면 작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죠. 배에서 줄을 풀면 줄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줄을 당겨 부두에 고정시킵니다. 양쪽의 호흡이 찰떡같이 맞아야 느슨했던 줄이 팽팽해지고 안전하게 접안이 완료됩니다. 기계가 많은 일을 대신하는 시대지만 항구는 여전히 사람들의 손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배가 접안을 하게 되면은 대리점에서 수속을 하고 컨테이너 화물을 또 풀어야지 내릴 수가 있으니까 푸는 역할을 하시는 분, 배 내려오면은 그걸 또 이송하시는 분,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화주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줄잡이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 30분 정도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물량은 컨테이너 520개. 쉴 틈 없이 작업해도 꼬박 이틀이 걸리는 엄청난 양입니다. 치밀한 작업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안전 작업 좋아. 거대한 중장비가 휙휙 지나다니고 땡볕에 달궈진 갑판과 컨테이너는 70도가 넘는 열기를 확확 뿜어대는 극한의 현장. 그 속에서 작업자들은 속도와 안전을 모두 챙겨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 크레인으로 돌려서 내리면 이제 차에 이제 안착을 해놓고 아니면 혹은 바닥에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는 저 컨테이너에 지금 달려 있는 콘을 제거하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순으로
컨테이너를 실을 경우에는 콘을 이제 컨테이너에 다시 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콘 작업만 2,080개. 하나하나가 물건을 맡긴 화주와의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 순간 진심을 다합니다. 드디어 부두의 꽃이라 불리는 크레인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무전을 통해 컨테이너의 방향과 타이밍이 전달되면 크레인 기사는 그 신호에 맞춰 수십 톤짜리 화물을 정밀하게 들어올리고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항구는 속도전입니다. 화물의 무게, 장비의 위치, 작업자 동선까지 이 모든 게 빠르고 정확하게 이어져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작업이 한창 속도가 붙으려는데 갑자기 배들이 다시 바다 쪽으로 나가더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일의 흐름도 끊기고 효율도 떨어질 텐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집안이 약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보다시피 지금 타바가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돌려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이동할 수 있다면 훨씬 시간과 비용, 연료까지 절약할 수 있을 텐데요. 아직 완벽하지 않은 작업 환경, 그 부족함을 메우는 건 역시 사람들의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밥벌이가 더 확장이 된 거죠. 이제 밥그릇이 더 커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광양이나 뭐 인천나 이렇게 보건대 컨테이너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항만에서 컨테이너 뭐 세척이나 이게 뭐 클리닝이나 그리고 뭐 수리업이나 여러 종사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들어오는 화물로 인해서 바깥에 창고라든지 거기에 뭐 물류 업체라든지 운송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거고요. 현재 컨테이너 선사가 남해안하고 이제 서해안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동해안 쪽에는 이제 컨테이너 취급하는 뭐 항만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옥계항이 이제 이게 활성화되면은 이제 뭐 새로운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부두는 7군데 정도. 동해안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만이 유일하게 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옥계항은 대한민국 물류 공백을 채우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 최초의 컨테이너 항만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는 현장. 이만하면 옥계항 개발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국가적 해양 전력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옥계항에 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다 바다인데 실질적으로 항만이 없는, 컨테이너 항만이 없는 지역이 강원도밖에 유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유일한 항만이 가장 가까운 나라가 결국은 일본 북부 지역 또는 러시아 쪽이 되겠죠. 물론 지금 북극 항로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강원도에도 이제는 산업을 탈바꿈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밤늦도록 잠들지 않는 옥계항. 그곳엔 강원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를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시각 배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항구 못지않게 빠르게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릉의 맑고 시원한 물로 빚어낸 소주가 오늘 옥계항으로 모셔갈 주인공입니다. 컨테이너에 차곡차곡 정성껏 실리는 소주 20톤. 일본으로 백길 떠날 준비가 한창입니다. K-팝, K-푸드에 이어 K-소주 열풍을 일으킬 귀하신목. 이게 그냥 술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맛과 정서를 담은 보물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한 병이라도 깨질까 조심조심 정성을 다합니다. 이런 항만시설이 인근에 있다는 것은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수출 루트를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강점들을 잘 살려서 향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회사의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자부심 가득 담은 소주가 세계로 향하는 순간, 옥계양이 생기면서 지역 기업들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물류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이어주는 것은 옥계양 개발과 함께 확충되고 있는 육상 교통망. 빠른 운송과 유연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도로는 지역 물류의 실핏줄. 국도 7호선 확장, 정동진 인터체인지와 톨게이트 신설로 더 빠르고 더 넓게 동해안의 심장까지 닿습니다. 철도는 장거리, 고효율, 대량 운송의 끝판왕이죠. 옥계양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가로, 세로축의 철도망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만과 도로, 철도, 이 세 박자가 맞물릴 때 경제의 혈관은 막힘없이 흐르고 산업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옥계양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끊어졌던 동해안 산업의 동맥을 다시 뛰게 하는 출발점이자 지역 경제를 살려낼 생명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된 흐름은 강릉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뻗어나갑니다. 옥계양이 새롭게 열어가는 바닷길. 이 여정은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와 세계 시장을 이어주는 작지만 단단한 연결고리. 옥계양은 오늘도 내일을 향해 바다를 건너 세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려면 단순히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하겠다라고만 한다 해서 기업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자기의 공장이나 회사를 만들면 이익이 되는 여건을 그 지역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충분히 이해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기업 유치인데 기업 유치는 이익이 되는 곳이라야 오니까 이익이 되는 강릉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 항만도 생각하게 되고 또 철충경도 생각하게 되고 산업단지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배가 드나들고 컨테이너가 오가고 철도가 연결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옥계양 개발 소식을 시민들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기대와 걱정 그리고 침묵까지 그 다양한 마음들이 모여 강릉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겠죠. 지금 아무래도 옥계가 지금 너무 인구도 많이 없어졌지. 근데 오면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옥계도 활기가 좀 생기고 할 거 아니야. 지금은 이제 인구가 3,000명 조금 넘다 보니까 지금 이 면단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이제는 걱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산업, 특히나 항만이 개발된다 그러면 그 부수적으로 연계해서 그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고용 창출되고 지역 경제도 살고. 소비 중심의 도시에서 일자리가 많은 생산 중심의 도시로 강릉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옥계양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항구 개발로 유명한 독일 함부르크를 찾아갔습니다. 도시 크기로는 수도 베를린 다음이지만 1인당 GNP는 독일에서 제일 높은 곳. 그만큼 잘 사는 도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모든 부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항구라고 합니다. 함부르크 항은 좀 특이합니다. 바다가 아니라 엘베강 옆에 자리 잡은 내륙항입니다. 처음엔 그냥 조그만 강마을이었다는데 어쩌다 이렇게 유럽 최고의 항구 도시가 된 걸까요? 도시의 운명을 바꾼 그날. 매년 이곳에선 엄청난 축제가 열립니다. 항구를 이용할 때 내던 통행세가 면제되면서 교역의 중심지가 되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거죠. 그 날을 축하하기 위해 항구는 배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um die Stadt etwas anzuschauen. Es soll sehr viele Sehenswürdigkeiten geben hier und ja, wir mögen das Wasser, genau, den Hafen anzuschauen. Er ist sehr groß, ja, sehr schön, viel Industrie auch da und viel Kultur auch und die Speicherstadt ist sehr schön, genau, ja. 시민들이 자기 집안일처럼 신나게 축제를 즐깁니다. 뭔가 자부심 같은 것도 느껴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항구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축제를 주관하는 항만청장을 직접 만나 시민들이 이처럼 항구를 친숙하게 여기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Die Bedeutung für die Bürger und die Stadt ist natürlich in dem Moment, dass der Hafen greifbar wird, nicht nur im Alltag, sondern eben auch durch die Darstellung der verschiedenen Programmpunkte. Das heißt, es kommen viele Gastschiffe in den Hamburger Hafen, die unterschiedliche Funktionen abbilden, Behördenfahrzeuge, Traditionsfahrzeuge, Segler, vieles mehr, um eben an der Stelle auch die Bedeutung bewusst zu werden, durch welche Bestandteile, nämlich durch den Hafen, letztlich der Wohlstand. 8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부르크 사람들과 항구는 운명의 공동체였습니다. 가난하던 시절도 잘 나가던 시절도 함께 넘기며 서로를 지켜왔죠. 시민들은 항구를 지키고 항구는 시민들의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함부르크 시민들이 항구에 깊은 애정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이곳이 좋은 일터가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항구 안팎에서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유럽 곳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와 이곳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Ich wohne jetzt seit 20 Jahren in Hamburg. Ja, die ganze Welt hat sich verändert, aber der Hafen bleibt immer Hafen. Für mich, der Hamburg Hafen, es ist was ganz Besonderes. Hamburg Hafen ist mal sehr, sehr, sehr schön. Jeden Tag ist anders. Es ist ein schöner Arbeitsplatz. 항구가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항구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Aber auch heute noch ist der Hamburger Hafen der größte Arbeitgeber für die Einwohner der Stadt. Und auch damit ist natürlich eine große Bruttowertschöpfung verbunden. Die Steuern, die der Hafen zahlt, etc. Circa 170.000 Personen arbeiten aus Hamburg für den Hamburger Hafen. Aber auch darin spielt der Hamburger Hafen eine wichtige Rolle für die gesamte Metropolregion. Also nicht nur Hamburg, sondern auch außerhalb der Landesgrenzen leben über 5 Millionen Einwohner. Und für diese gesamte Metropolregion, für die Versorgung der Menschen, aber auch der Wirtschaft spielt der Hafen eine zentrale Bedeutung. 인구가 늘고 도시가 커지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바로 도심 속에 항구가 있기 때문에 함부르크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고민 속에 탄생한 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마트 항만 시스템. 항구를 확장하지 않고도 기술을 활용해서 제한된 공간을 더 넓게 쓰는 그야말로 스마트한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컨테이너 실은 배가 들어오면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실시간으로 다 추적이 됩니다. 스마트 항만 시스템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에너지 전환. 항구 주변에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만들어서 직접 전기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또 이걸 저장해서 유럽 전역에 공급하는 에너지 거점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소 에너지입니다. 항만 안에서 수소를 생산, 저장, 공급까지 가능한 인프라를 하나씩 갖춰가고 있고 물류 장비, 트럭, 선박까지 수소 기반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간 써왔던 에너지를 바꾼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단순히 항만만 움직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죠. 함부르크항은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사회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소 도시를 설계해 가고 있습니다. Keine Grundlage mehr haben zu wirtschaften. Das heißt, wir müssen eine Transformation beginnen.
Denn wir wollen auch in Zukunft Energiehafen sein, aber dann Energiehafen mit grünen Produkten, mit nachhaltigen Produkten. Und um diese Transformation, diesen Wandel zu meistern, brauchen wir eine große Anstrengung und wir glauben, das geht nur mit den Unternehmen zusammen. 시민들이 항만의 미래를 공동으로 체험하고 설계하는 공간도 늘 열려 있습니다. 함부르크 한 대학의 신제조연구소. 이곳에서는 오픈랩이라는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에 적용될 새로운 기술들을 테스트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받아들이고 그 기술을 또 시민과 공유하는 거죠. 지금까지 무려 250차례 오픈랩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Tatsächlich, dass alle hier zusammenkommen und ihren Prototypen Entwicklungsplan oder Patentrecht und so weiter. Und dabei können ganz neue Produkte entstehen, wenn man über den Tellerrand schaut, also dem, was man normalerweise an Produktionstechnologien zur Verfügung hat. So kann man also Mitarbeiter aufrufen, sich in einer solchen offenen Umgebung umzuschauen, zu fragen. Idea Challenge oder Ideenwettbewerbe haben wir in der Vergangenheit schon öfters durchgeführt und sowas wäre auch für die Hafenindustrie denkbar. 지식도, 대화도, 꿈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함부르크항의 원동력은 바로 시민들의 참여와 깊은 공감입니다. Und wenn ich mal ein bisschen Urlaub oder Erholung brauche, dann fahre ich einfach 1-2 Stunden lang über das Wasser am Hafen mit der Fähre. Und ich glaube, das geht ganz vielen Leuten in Hamburg so, dass es halt ganz viel Kraft und Energie spendet. Also ich finde es einfach spannend, dass so viele Einflüsse zusammenkommen. Einmal dieses sehr industrielle, eben durch die Landungsbrücken und die großen Schiffe und einfach, dass ein wirtschaftlich sehr zentraler Punkt lange schon ist, für Nordeuropa auch einer der größten Häfen Europas. Also der Hafen begleitet mich schon seit meiner Kindheit jetzt und deswegen ist das irgendwie für mich so ein Heimatsort. 2022년 시작된 옥계항 개발.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릉은 항만 물류 도시로서 필요한 기초 체력을 차근차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옥계항을 통해 수출입된 컨테이너만 해도 무려 13,000 TEU. 강원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94%를 도맡아 처리하며 얼마나 가능성이 큰 항구인지 당당하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시작. 그 속엔 강릉의 뚝심과 미래를 향한 준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강릉 시민들이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강원 기업들의 생산품이 옥계항을 통해 러시아로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컨테이너 전용 기능조차 없던 항만이었지만 전기 항로와 물동량 실적까지 모두 갖추게 된 옥계항.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길을 만들어낸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당시 몽골과 러시아로 지역 상품 수출을 이끌었던 강릉시 수출협회. 수출길을 열어보겠다고 낯선 대륙을 직접 발로 뛰면서 시장을 개척한 쥐역들이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러나 그들은 아주 작은 가능성을 믿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갔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옥계항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 존재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죠.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km의 이론이면 뭐 1000km, 1000km면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론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강릉, 강원도에서 봤을 때는 옥계항이 가장 첫 번째로 개선되고 만들어져야 될 항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이른 아침 속초의 한 물류센터. 영동 지역 기업들의 수출품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마치 번개시장처럼 시간과 장소가 공지되면 허둥지둥 달려오는 이유. 바로 냉동, 냉장 기능을 갖춘 이퍼 컨테이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강원도에서 나가는 수출품들은 대부분 농산물과 해산물, 바이오 제품들. 신선함이 생명인 제품들이라서 멀리 바다 건너 보내려면
이런 특수한 컨테이너가 옥계항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문어라든가 홍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시장 경쟁이 있고, 또 강원도의 경우 이제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파프리카라든가 토마토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양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일본 뭐 니카타현이라든가 또 도토리현 해상 루트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게 거리가 짧아서 이제 물류비 절감의 효과가 있어서 우리 수출 기업에 큰 이점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눈치 싸움, 시간 싸움하며 리퍼 컨테이너를 빌리는 것도 부담인데 이렇게 모아진 물건들은 또다시 육로를 통해 멀리 다른 지역 항구까지 가야 수출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강원 지역 중소기업들은 2중, 3중의 물류비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인데요.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서 수출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이 드네요. 당장 뭐 저희 업체만 하더라도 7월 4일 날 지금 17,000달러 어치의 물건이 물론 한 4바레트 정도의 물량이 창원으로 통해 가지고서 미국 뉴욕으로 지금 배로 이동 중에 있거든요. 창원으로 보내는 물류 비용이 세금 포함해 가지고 37만 5천 원이 들었습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가까운 데 그 선적 작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컨테이너 작업할 수 있고 뭐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로 나갈 수 있다면은 더없이 좋죠.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강원도권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모두가 절실히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도권보다 거리도 140km나 단축되고 비행기보다는 거의 20배나 저렴한 해상 운송. 바로 눈앞에 옥계항을 두고 왜 먼 길을 돌아 수출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 옥계항은 컨테이너 전용 항만이 아니라 벌크 전용 부두를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쓸 수 있는 장비도 제한적이고 작은 시설 하나 갖추는데도 제약이 따릅니다. 당장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본 시설들마저 절실한 상황이죠. 일단 전기가 필요할 거고요. 수도도 사실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수도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하면 건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 마지막으로 전산이 없어요. 기본적인 부분들, 전기 시설이라든가 그 컨테이너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확충이 돼 갖고서 할 수 있게만 갖춰 놓으면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 강원도권만 해도 적지 않은 업체들이 이미 그 창고 강릉시 항만물류과에서 그쪽 창고 건설 계획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브리핑을 하셨고, 거기에 그러니까 강원도권에서만도 100개 정도 되는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옥계항에 바라는 것은 크고 거창한 인프라가 아니라 당장 필요한 작은 시설부터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때에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수출 항구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시민들의 기대에 귀 기울인다면 옥계항은 더욱 탄탄한 진짜 물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화주들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공간을 쉐어해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풀로 만든다면 비용은 당연히 각자의 물건에 해당하는 만큼만 비용을 지출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CFS,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고, 그게 이제 옥계나 강릉, 저희 동해 묵호항에는 없기 때문에. 옥계항 개발에 대해 좋은 시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옥계항 얘기만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문제, 바로 동해항 이야기입니다. 동해시가 컨테이너 국제 정기 항로 개설에 공을 들이고 있는 동해항과 옥계항과의 거리는 불과 17km입니다. 부산과 일본, 러시아 등 추진하는 항로도 겹치고 주력 화물도 우드펠리스로 유사합니다. 출혈 경쟁은 물론 중복 투자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동해안에 똑같은 세 개 항만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 예를 봤을 때 지금 강원도 전체 물류가 우리나라 물류의 2.45, 67%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결국은 나눠 먹어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옥계는 또 옥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동해는 동해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네.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조금 더 넓게 펼쳐서 본다면 지금 있는 항만들은 그 나름대로의 다 역할이 있고 또 특히 중복되는 화물을 좀 유사한 성격의 부두가 옆에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동해 옥계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두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다 없다 그걸 논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동해 바다를 품고 있는 항구지만 동해항은 옥계항과 그 풍경부터가 사뭇 다릅니다. 국가 지정 항이니만큼 전체적인 시설 규모도 크고 다루는 화물의 종류도 무척 다양하죠. 두 항만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나갈 상생의 방법은 없는 걸까요? 뭐 유사한 여건을 갖고 있지만 동해항의 선택과 집중이 국가항이다 보니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카페리 운항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신항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항은 대규모 펄크 화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항만입니다. 반면 옥계항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전기 노선을 가지고 있는 항으로서 그 배후에 대규모 항만 배후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동해항과 옥계항은 지리적인 특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충분한 방향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운명처럼 얽혀있는 옥계항과 동해항. 바다를 사이에 둔 두 도시의 선택이 앞으로 동해안 물류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일본에도 우리처럼 가까운 항구들이 서로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옥계항과 연결된 항로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가나자와 도야마, 니가타항. 특히 가나자와와 도야마는 직선 거리 60km,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지역 간의 경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있을까요? 인구 45만의 가나자와시는 강릉과 분위기가 참 많이 닮은 도시입니다. 에도 시대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문화재와 전통적인 금박 공예 기술 같은 문화유산 덕분에 연간 700만 명이 찾아오는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죠. 그동안 철저히 관광에만 의존했던 이 도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바로 가나자와 항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름조차 생소한 작은 지방 항구였던 가나자와 항. 하지만 최근 이곳은 컨테이너가 쌓이고 물류트럭이 바쁘게 오가는 일본의 가장 떠오르는 무역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두에서 눈에 띄는 풍경이 있습니다. 줄줄이 서 있는 고가의 중장비들. 바로 항만의 변화를 일으킨 주역들이죠. 金沢港発展の大きな転機となったのは2007年の大手建設機械メーカーの小松金沢工場の進出と2008年の大浜多目的国際コンテナターミナルの供用開始であります。小松金沢工場は大浜多目的国際ターミナルに隣接しており、ここから建設機械やプレス機械など大型の貨物を輸出しております。 물론 세계 제2위의 중장비 업체라는 대형 화주를 만난 것도 큰 행운이었지만 보다 인상 깊었던 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무지게 살려낸 항만의 발빠른 대응이었습니다. 작은 무역선조차 드나들기 힘들 만큼 열악했던 항구 시설부터 정비해 나갔습니다.
대형 크레인을 설치하고 건설 기계와 중장비를 취급할 수 있는 특수 컨테이너를 만들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창고도 정비해서 지역 기업들이 힘을 모아 배를 전세내는 공동 물류 체계도 만들었죠. 한 발짝 더 나아가 부산항을 비롯한 환동의 항구들과 손을 잡습니다. 정기 항로를 만들고 공동 마케팅도 하면서 점점 국제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具体的には釜山港や横浜港、神戸港、京都舞鶴港などと連携して海外見本市への出展など共同プロモーション等の取り組みを実施するなどの誘致活動を行っております。こうしたソフト、ハード両面の取り組みから金沢港では貨物が航路を呼び、航路が貨物を呼ぶという好循環を生み出しています。 경쟁이 아닌 협력 덕분에 항구와 연결된 산업도 커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관광에만 기대던 도시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죠. 가나자와의 관문인 코마츠역에 자리한 거대한 중장비 박물관은 전통과 산업, 관광과 물류가 잘 어우러지는 이 도시의 산업적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항구는 단지 배가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도시를 바꾸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전략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웃에 있는 항구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도야마항은 오랫동안 일본의 국가 지정 항만으로 호쿠리쿠 공업지역의 물류를 도맡아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항만과의 경쟁은 물론 이웃 항구인 가나자와항의 빠른 성장으로 새로운 길을 고민해야 했죠. 도야마항은 자신들만이 갖고 있던 강점을 떠올립니다. 바로 러시아 항로. 사실 도야마항은 러시아 항로의 운행 횟수가 다른 어떤 항구보다 많았던 것입니다. 도야마항 인근 도로를 달리다 보면 자동차를 가득 실은 화물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 러시아로 수출될 차량들이라고 하는데요. 도야마항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는 자동차 운반선은 한 달에 14차례나 운행되고 일본 전체 중고차 수출의 60%를 차지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富山には富山にしかないロシアとの航路があるので、おそらく富山はそのロシアの航路を活用しよ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と思います。詳しい地図で見ますと、北の方からですね、ロシア、それからという名前になります。で、こちらにパンフレットがあるんです。 일찌감치 시선을 북쪽으로 돌린 도야마항은 러시아를 넘어 이제 북극 항로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움츠러들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기회를 찾아낸 거죠. 저마다의 강점을 살려 발빠르게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일본의 항구들. 옥계항과 같은 작은 지방의 항구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メガポートを日本でも作っていこうとそういう動きがありましたけど、そうなると我々新潟ですといったような地方港湾小さい港はみんな荷物を取られてしまいます。我々としてはやっぱ各地域ごとの強みを生かして、新潟ですと、新潟、富山、金沢といった港が各々やはりその特徴を出しながら、荷物を増やしたりやっぱり利用者にサービスを提供したりというのを今後やっ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항구의 변화는 무역항뿐만 아니라 고기 잡는 작은 어촌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야마만의 해풍과 산악 지역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이 만나는 곳. 유젠 마을 앞바다에 세워진 거대한 풍력 발전기는 마을의 미래를 움직이는 새로운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2만 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まず税金の関係では固定資産税というものが入ります。風車3つのそれぞれから税金が納まるという点では町にとっては大きなプラスになります。それともう一つが入善町の、今の風力発電が民間で日本で初めてやったということで、注目を浴びてお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知名度が上がってきた、入善町という名前の知名度が上がってきた。加えて観光の資源にもなる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ことで期待もしています。 풍력 발전기는 마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3,6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줄여줍니다. 물론 처음 풍력 발전기를 세운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생업인 어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게 어초 역할을 하면서 어획량도 늘고 관광객까지 찾아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항만이 미래 에너지의 허브로 변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海上にですね風車を作ると何がメリットかというと、陸路で資材ですね、風車の例えば柱とかそれからブレードを運ぶ必要がないので風車を大型化できるメリットがあります。ただしその資機材のほとんど今海外、特にヨーロッパから輸入してるんですけど、だいたい大型船で輸入するので港で荷揚げするんですね。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 요즘 어느 분야든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 해양 인프라에 대한 기술과 비전을 교류하는 국제수상교통시설회의. 이 국제총회가 한국에서, 그것도 부산에서 처음 열린 이유는 우리나라 역시 그런 세계 물류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In the port system, as in all the logistics system, we are facing at present just a set of challenges. The set of challenges are characterized by climate change with the demand for adaptation to new conditions, to also the challenge of productivity. We cannot expand thousands of facilities with low productivity because we are occupying the coast and the coast is environmentally sensitive. Additionally, we need to be highly productive. 이 자리에서도 최고의 화두는 역시 친환경이었습니다. 환경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조선업계도 해운업계도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이 된 거죠. 우리는 수소 경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미래의 새로운 화물 창출원이 되는 것이고 계속 수입은 해야 되니까 그 화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해운 물류의 중심인 부산항도 미래를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에는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들어섰습니다. 로봇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까지 첨단 기술들이 물류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항만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항만 운영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 안에서 이제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수소를 중심으로 한 탄소 중립 항만 건설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옥계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동해에 숨겨진 원석 강릉 옥계항. 이제는 그 원석을 미래 항구라는 빛나는 보석으로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물류는 더 빠르게, 운영은 더 똑똑하게, 에너지와 산업, 관광까지 모두 어우러지는 작지만 강한 스마트 항구의 모델이 정교하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사람, 그리고 미래가 함께 움직이는 항만.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에너지 전환과 이 디지털 전환은 아주 중요한 항만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 옥계항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린 항만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수석 복합 스테이션의 역할을 하면서 스마트 수소를 물동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점으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이제는 청정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복합 항만도 함께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동해안은 참 아름답고 자원이 풍부한 곳이죠. 그런 만큼 앞으로 옥계항은 깨끗한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친환경 항만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해주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その港は例えば石炭の拠点になるのか、それとも風力発電の拠点になるのか、コンテナの拠点になるのかっていうその役割が多分まず最初にあるかと思ってます。 에너지 전환에 또 다른 힘을 실어주는 건 산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청정한 강릉의 바람입니다.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실어다주는 자원이 되는 거죠. 100% 재생에너지로 돌아가는 R200 친환경 산업단지까지 만들어진다면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끄는 녹색 항구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멋진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옥계항이 먼저 제대로 된 컨테이너 항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올 12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하는 국가항만계획 수정안에 옥계항의 미래가 담길 수 있을지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수정 계획에 좀 저희가 건의한 사항들이 반영 여부는 확정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민자든 유치를 해서 그런 시설 개선까지 좀 지원이 된다면은 좀 더 단계적으로 또 저희가 수출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뒷받침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입니다. 기술만으로 미래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기술도 빛나고 마음이 모여야 도시도 움직이는 거겠죠. 지역 청년들, 전문가, 그리고 강릉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만의 항만 모델을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항만, 그리고 함께 만드는 미래가 아닐까요? 강릉의 발걸음은 오늘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항구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모읍니다. 항만 인프라의 가능성과 미래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기업들 누군가는 그저 작은 항구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속엔 많은 시민들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열망과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발걸음엔 더욱 힘이 실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사실 우리 여기 강릉에서 2018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우리 강릉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이 아닌 민주도로 스마일 캠페인을 해서 강릉 시민들의 더 밝은 모습, 또 친절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옥계항을 개발하면서 옥계 주민뿐만 아니라 강릉 시민이 나서서 옥계항은 강릉 거다, 강릉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 주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항구, 조용하지만 뜨거운 도시, 그게 바로 지금 강릉입니다. 이 바람은 지역을 바꾸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전하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송을 하면서 트럭 기사님들도 채용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그 계기로 인해 갖고 발전소 아닌 발전소에 저희가 하역 그 안에서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손의 하역 작업을 저희가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고용 창출이 한 20명 이상이 저희가 대무로 해갖고 그 가족 포함해서 저희가 한 7, 80명 정도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되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흐름이 되고 그 흐름은 도시를 움직입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오고 상인들은 손님을 기다리며 아이들은 내일을 꿈꾸며 바다를 바라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아지니까 기대는 많이 하죠, 사람들이. 장사도 그만큼 더 잘 될 거고 더 발전도 될 거고 그러니까 더 아마 기대를 많이 하게 되겠죠. 강원도 동해안의 경제 핵심인 강릉에 있는 옥계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저의 뭐 취업이나 일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민들의 성원 없이는 속도감 있이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으면 상당히 속도감 있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요. 그리고 꼭 그렇게 시민과 함께 이 사업을 이뤄서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다 털어내는 그리고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우리 강릉이 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강릉 시민이 만들어가는 항구 옥계항. 이 항구가 누군가의 꿈이 되고 또 누군가의 일상이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이곳에서 피어난 희망이 강릉을 넘어 바다를 넘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저 임원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간다. 끝까지 간다. 깔끔함의 극한까지. 슈퍼클리어 공법으로 완성한 깔끔한 목넘김. 필라이트 클리어.